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구분 없이 덥습니다.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만나 정체되면서 가둬진 공기가 압력솥 뚜껑 같은 역할을 하면서 기온을 계속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른바 열돔 현상이 오늘부터 가열차게 발생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이상,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피해를 대비한 대책과 태세들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재난대책본부 실무반을 편성해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역시 구급차 68대,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 전해질 용액 등의 폭염 구급 장비 9종을 비치해 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단양과 음성 등 중북부 지역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개인 방역 꼼꼼히 철저하게 챙겨야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의회가 경제계가 반대해온 생활임금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충청북도는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임시의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진통 끝에 수정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이의 제기나 의원 간 논쟁은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에 추가임금을 지급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타시도 사례를 보면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가 보통 최저임금의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수정안은 도 또는 도사나 출자 출연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나 해당 기관의 사업을 수주한 하청 또는 재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지급 대상입니다. 노동계는 원안보다 수혜 범위가 축소됐지만 생활임금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와 경제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데다 위법성 논란으로 민간 기업까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제2요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또 여러 의견을 또 제시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놓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조례안을 송부받으면 20일 안에 공포를 하든 제2요구를 하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관되게 반대해온 충청북도의 최종 선택이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찬성하며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고 청주 특례시 문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처음으로 충북도청을 찾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처갓집과 과거 정주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충북의 발전이 경이롭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교육자이셨는데 마지막 직장이 청주교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시절에 처가를 오려면 청주를 와서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청주 도심 통과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쉬운 의사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며 희망을 갖고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요. 그걸 우리가 입증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안처럼 반영을 했는데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공개로 한범덕 청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했던 특례시에 대한 재추진 얘기가 오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주, 청주, 춘천 같은 도청 소재지이나 광역시가 아닌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가 있음직하다. 기자 간담회에 이어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와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문제와 어린이 보육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바짝 추격 중인 이낙연 전 대표의 충북 방문에는 민주당 현역인 정정순, 이모선, 이장섭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자칫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공모를 거친 설계작의 수정이 추진되고 있고 건립 부지에 있는 대형 병원은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통합 청주시청사 설계작으로 당선된 노르웨이의 건축가 로버트 그린우드의 작품입니다. 청주시는 그린우드의 설계보다 연 면적을 만여 제곱미터 늘리고 사업비도 200억 원가량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에 2단계 투자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청주시 계획안에서는 빠졌던 도로사업본부와 푸른도시 사업본부 등 3개 본부 10개과와 신설부서를 포함해 13개과를 신청사에 추가로 입주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행안부가 청주시의 요청을 수용하면 주차 면수를 줄이고 시민 공간을 지상에서 지하로 변경하는 등의 설계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의 16%를 차지하는 청주병원은 이전을 거부한 채 병원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는 178억 원을 공탁했고 병원 측은 813억 원을 요구하는 현격한 차이로 최근 자문위원회를 꾸려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칫 내년 2월로 예정된 신청사 착공 시기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라도 걸림돌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청주병원 문제라든가 기타 행정 절차에 차질 없도록 우리 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층 초고층 아파트에 가려 이미 랜드마크로서 빛이 바랜 통합시청사가 이제는 착공 일정마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 출신 선수들은 8명이 출전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보면서 역대 충북을 빛낸 올림픽 스타들을 진기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 양궁.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충북 출신 박경모, 임동현 선수가 금빛 관역을 명중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선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바통을 이었습니다. 결승에서 6발 중 5발을 10점에 꽂으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세계 신기록도 쏘고 그다음에 단체전에서 금메달도 따가지고요. 저한테 큰 의미가 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해 여자 태권도에선 제철의 딸 김소희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결승전 1회전부터 리드를 뺏기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던 김소희는 막판 위기를 넘기고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 중인 김소희는 후배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손색없는 우승 후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준비 잘해서 그날을 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합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충북 출신 선수들의 선전은 빛났습니다. 유도에선 청주대 출신 송대남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시 34살 노장으로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연장 투혼 끝에 세계 정상에 올라 진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제 은퇴 경기였습니다, 이게. 은퇴 경기를 금메달로 마무리 지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사격에선 단양 출신 최영래 선수가 눈물의 은메달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게 아니고 그냥 메달. 이 메달 땄다는 게 손에 땀을 쥐는 짜릿한 명승부로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했던 자랑스러운 충북 출신 선수들. 승리의 영광이 도쿄올림픽에서도 재현되길 바라는 건 모두 한마음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정부와 충청북도가 이번 주부터 보훈사회복무연수원에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사회복무연수원은 400병상 규모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선 제천과 충주, 보은의 4개 시설을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했습니다.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를 향후 5년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는 암 발생 등 주민건강 피해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우선 주민들의 소변에서 높게 나타난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또 북이면 지역의 소각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10년간 소각시설이 주민 건강에 미쳤을 영향을 분석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유치 승인으로 충청권은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권은 세계 최초의 4개 시도 공동 개최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오는 9월 열리는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개막 50일을 앞두고 어제부터 입장권 사전 예약에 들어갔습니다. 사전 예약은 티켓 링크와 큐피커를 통해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며 정가보다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청주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단양군이 단양관광관리공단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양관광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단양군 의회는 299회 임시회에서 단양관광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과 출자 30억 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단양군은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면 사장과 본부장 체제 하에 5개 팀을 구성해 기존보다 수익성을 더 내는 등 전문 경영 조직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